안녕하세요. 여기는 도시책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책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책은 벨기에에서 기자 겸 편집장을 하고 있는 레오 보만스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엮은 책인데요. 레오 보만스는 이 책에 앞서서 2005년도에 세계의 모든 행복이라는 책을 기획했어요. 그 책은 당시에 유럽연합 상임위원장이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죠. 세계의 모든 행복은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었고요. 이 책은 세계의 모든 행복과 비슷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레오 보만스는 여러 나라의 심리학자들에게 사랑에 관한 짧은 글을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약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각자가 연구하는 사랑에 대한 글을 부탁하는데요. 약 1000개의 단어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4 용지에 한 2장에서 3장 정도 되는 분량의 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명의 전문가들에게 부탁한 100개의 글이 모여졌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글이 모였는데 글이 너무 어렵지는 않고요. 약간 대중학술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지하철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차례를 펼쳐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준비물이 있었잖아요. 저는 12가지나 24가지 크레파스를 썼는데요. 물론 이제 언니 오빠들이 쓰던 이렇게 몽땅 크레파스도 있고 부러진 애들도 있었고, 저는 그 크레파스를 열 때 그 색깔이 한눈에 확 보이는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36개만 가져와도 그때 막 반해서 우와 막 엄청나게 막 부러움을 샀는데 48가지 색깔을 가져온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막 단위에 한 5, 6개? 한 4개는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딱 펼치는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책을 이렇게 펼쳤을 때도 약간 100가지 크레파스 색깔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크레파스는 비슷한 채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특별하게 차례에 대한 어떤 분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례는 작가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책을 구성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이 책을 집필한 사람들은 총 100명이고 그리고 주제 또한 겹치는 거 없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차례를 할 때 특별한 어떤 분류의 기준을 적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글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지는 않고요. 글이 도착하는 대로 착착착착 차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례를 보면서 들은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사랑의 개념이 우선순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을 말할 때는 어떤 사랑의 개념이 우선 있고 없고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랑은 다 같은 사랑이잖아요. 사실 제가 레오 보만스가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차례를 구성했는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100가지의 크레파스 색깔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펼쳐봤을 때 어떤 황홀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은. 이 글을 집필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다 심리학자고요. 거기에 세분화돼서 생물학자, 인류학자, 상담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등이 있어요. 이 책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감성이나 어떤 정서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조금 냉철한 느낌도 들어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마음의 과학이잖아요. 마음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론화해서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내는 학문이잖아요, 심리학이. 그래서 이 책은 사랑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냉철한 느낌이 들거든요. 글 자체만 본다면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굉장히 감성적인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사파도 들어가 있고 도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재미가 좀 있어요.
사랑이 뭘까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손. 저는 저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것은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참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의미는 오직 자신만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책상에 앉아서의 공부가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경험치를 얻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서 듣고 어디서인가 읽고,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정말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인류학자, 철학자, 생물학자, 성과학자, 상담사, 사회학자, 경제학자, 이들이 바라보는 사랑을 엿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필가가 한 나라나 한 문화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랑 전문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슬람이나 힌두권의 사랑의 모습도 나오거든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물학자는 호르몬과 연관해서 사랑의 화학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상담학자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이고요. 사랑의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독신주의, 동성애, 양성애, 불륜, 혼외자,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0명의 전문가가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렸지만 그 정의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답 또는 명확한 답을 기대하고선 이 책을 펼쳤다면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이거 뭐지? 하고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단 한 문장, 단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대신 이런 다양한 사랑에 대한 정의와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사랑이나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늘 안개 속에서 잡힐 듯 말 듯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에 대해서 확신해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탐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조금 정서와 관련돼 있고 조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면 이 책은 다소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좀 차갑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감성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도 조금 신선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랑에 대한 시각을 책 한 권으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